오늘 이 시간에는 해리포터와 주문의 세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올바르게 주문을 읽는 방법. 해리포터 1탄의 장면에서는 호그와트의 신입생 시무스라는 아이가 술을 만들기 위해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토끼의 눈, 하프의 줄, 물이 술로 변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촐싹대면서 주문을 외우다가 불꽃이 뻥 터지면서 얼굴과 머리가 그을립니다. 여기서는 웃음을 주는 작은 실수로 그려지지만 실제로 공부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롭게 각성하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주문을 읽는 기초가 안 된 채로 성장한 마법사가 되면 이건 굉장히 잘못되겠죠. 이 상제님께서는 올바른 공부 방법을 모르고 시작하면 난법의 구렁에 빠지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장에서 태울 줄을 비롯해서 상제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주문을 올바르게 읽는 수행의 참법 이런 그런 상제님 진리 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마법사가 갖춰야 될 기본 소양 중 하나는 물체를 공중에 뜨게 하는 능력이지. 깃털은 준비됐겠지? 옳지. 연습한 대로 손목의 움직임에 유의하도록. 휙, 틱, 다 같이. 주문도 외워라. 윙가르디움 레비오사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신입생들이 주문을 읽는 방법을 배우는 장면인데요. 지팡이를 움직이면서 해리포터에서 가장 유명한 주문을 외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여기서 제가 유심히 있게 본 게 손목의 움직임과 주문입니다. 이게 증산도의 수행법에는 몸을 움직이는 동공, 이게 움직일 동자인데요. 도공을 하는데요. 이 도공을 할 때 종도사님께서는 오케스트라 마에스트로가 지휘하듯 내 손을 부드럽게 하면서 기운을 부드럽게 뭉치고 강하게 하면 그대로 들어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몸동작과 손동작을 숨 쉬는 것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면 그 기운에 따라 들어온다 그러는데 여기 손목의 움직임에 유의하도록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잘 맞아요. 그리고 섬세한 손동작에 따라 몸에 기가 들어간다. 딱딱 맞죠. 예. 그리고 이제 론이 이게 주문을 외우는데요. 마법이 잘 발동하지 않자 신경질 정도로 이제 주문을 읽어요. 그랬더니 헤르미온느가 타이릅니다. 야, 그러다 눈 찌르겠다. 게다가 주문도 틀렸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문이 잘못 읽으면 도술이 발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심통한 론이 그럼 네가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하니까 헤르미온느가 침착하게 물체를 띄우는 주문을 읽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라고 하죠. 이게 해리포터 대표 주문은 아니겠지만 증산도의 시천주와 태울주 주문을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사례는 한 번은 촐싹대면서 읽고 한 번은 신경질적으로 읽었습니다. 주문을 정확히 발음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실제 수행과 연결됩니다. 주문은 영적 에너지의 핵을 형성하는 신성한 음절들의 조합으로 우주의 생명의 핵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슬픈 곡조를 읽는다든지 장난스럽게 읽으면 그에 해당하는 기운을 끌어오게 돼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증산도 도전 말씀이 있습니다. 주문을 읽는 방법은 마음을 바르게 갖고 단정하게 앉아 성경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외울 때 곡조에 맞지 않으면 신선들이 웃으리니 곡조를 잘 맞추라. 신출귀몰한 신도에 좋아하는 청탁 오음의 주문 소리에 응하도다. 각 주문의 근본 정신을 알고 해야지 주력이 확고히 선다. 너희들의 속 마음이 성이니 이건 소리. 그래서 주문을 읽을 때 그 소리를 중히 여기라. 소리가 맞지 않으면 신명들이 불쾌히 여기느니라. 아주 이런 내용들과 이제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주문 문화와 연결돼서 동물과 대화하는 해리포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도사님께서는 풀 속에도 나무 속에도 영이 있다.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열리면 그런 걸 보게 된다. 반지의 제왕에서는 나무들이 걸어와서 얘기도 하고 해리포터 1편에서는 동물원에서 해리포터가 뱀을 풀어주는 장면인데 그 뱀이 나가면서 땡큐 이러죠. 아주 정확하게 발음하더라고요. 수행을 해서 영이 열리면 한국 사람이 들으면 한국말로 들리고 미국 사람이 들으면 영어로 들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리포터가 뱀과 대하는 능력은 실제로는 이제 볼드모트의 능력이 우연히 흘러들어간 설정이긴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많은 영감을 줍니다. 종도사님의 이 말씀은 수행을 해서 영이 열리면 천지에 자동 번역기가 작동되는 것처럼 자신이 쓰는 말로 들린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천지의 자동 번역기. 수행을 통해서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예. 그리고 증산도 도전 3편 150장에는 더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호연이 상제님께서 딸처럼 기르신 김호연 성도가 있는데요. 어린 소녀죠. 그래서 수행을 아주 집중 수행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신안이 열렸어요. 새들의 대화를 들어요.
그래서 야 아까 까치가 오더니 뭐라고 하고 가더냐? 상제님께서 물으셔요. 까치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했더니 진짜 재밌는 대화죠. 까치가 뭐라고 하더냐? 했더니 오늘 저기 여수에서 뭐 가지고 온다네. 이게 막 상제님께 약간 반말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진짜 가관이에요. 이 대화가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 여수에서 햄을 가져오고 그 사람 주머니에 돈이 얼마 없어요.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 돈 받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랬더니 그 뭐 새소리 짐승소리 다 알아듣고 막 이러니까 상제님께서 무릎을 탁 치시면서 포장 끌러라. 이게 호연을 수행하는 포장막이 있었어요. 거기서 야야 이제 내가 너를 보고 선생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로 이게 신안이 이게 밝아졌다 이런 말씀이죠. 이거는 뭐냐면 해리포터가 11살이 되던 해 호그와트 마법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면서 수행,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수행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뭐 마법을 훈련을 받게 돼요. 근데 상제님은 후천 신선문화의 대선모 되시는 이 김호연 성도님이 9살 더 어리죠. 2살 더 어려요. 9살 되던 때에 125일에 또 그것도 추운 그 시간대에 집중 수행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천재 안에 신명들을 볼 수 있는 신안도 열어주셨어요. 해리포터 세계에서도 상제님 수행 문화처럼 10살 전후에 수행과 주문 세계에 입문하는 초립동 문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학교 문화잖아요. 해리포터는 전부 주무 문화인데 이게 종조사님 말씀입니다. 해리포터는 전부 주무 문화다. 매직에 대한 영화다. 마술 학교잖아. 그 마술 학교의 원 종갓집이 한국의 신교 문화다. 그 마술 학교의 원 종갓집이 한국의 신교 문화인데 그걸 다시 말하면 호그와트 마법 학교죠. 학교. 이 학교의 원조는 삼신상제님께서 올리는 상신상제님께 올리는 제사를 주관하였으며 신교의 가르침을 받들어 신교의 성소인 소도의 경당. 이게 학교예요. 그 당시에. 경당에서 문무, 이게 공부도 하고 몸도 닦은 거죠. 무술도 했고 이런 정진하며 주문 수행을 하던 제세행랑. 이게 뭐 나중에 화랑으로 이어지죠. 제세행랑의 난가제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군조선 시대에는 이 경당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류 학교 문화의 고향입니다. 저는 이 호그와트 마법학교의 원조는 이 경당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또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산 사람과 죽은 신명들이 공존해요. 같이 살아요. 그래서 호그와트 마법학교는 인간과 신명이 하나 되어 공존하는데요. 학생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막 귀신들이 유령들이 막 날아다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근데 조금 놀라는 건 밥 먹고 있는데 밥상에 튀어나오니까 놀라죠. 그래서 막 서로 농담도 하고 고민 상담도 해요. 심지어 해리포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유령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법의 역사 과목을 담당했던 커스버트 빈스 교수가 지금 죽은 유령인데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수업하려고 칠판을 통과해서 막 걸어 들어와요. 그런 장면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호그와트의 유령은 살아있을 때는 다 마법사들이었고 마법사가 후회나 죄책감을 가지고 죽었을 때 특정 장소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지방령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지방령은 자신이 죽은 곳을 떠나지 못하고 죽은 장소를 계속 맴도는 영혼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있어요. 호그와트 학교에는 4개의 기숙사가 있는데 뭐 아주 기숙사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기숙사의 깃발 상징이 이렇게 막 있고요. 그래서 마법 모자가 이렇게 분류하는데 4대 기숙사를 담당한 유령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화에 뭐 나오는 목이 달랑한 닉, 그러니까 목이 아마 이렇게 어떻게 돼서 죽었나 봐요. 근데 이 닉은 그리핀드로 기숙사 담당 유령이에요. 해리포터가 여기 있었죠. 그리고 피투성이 바로는 아마 죽을 때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나 보죠. 슬레드린 기숙사 담당 유령, 회색 숙녀는 레베클론, 뚱보 프라이어는 후플푸프 기숙사 담당 유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마법사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 다 계속 살아요. 그리고 도와줘요. 기숙사를 계속 담당해요. 기숙사를 담당하는 사감, 그 교수가 있고 사람이죠. 사람인 그 담당 교수가 있고 유령이 있는 거예요. 신과 인간이 완전히 합일해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리포터가 큰 도움을 받은 모우닝 머틀은 여자 화장실에서 죽었어요. 여학생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여자 화장실에서 죽어서 계속 거기 살아요. 그리고 해리포터가 비밀의 방으로 갈 수 있도록 힌트를 줘요. 그래서 그 외에도 학교 내부에 걸린 그림들도 살아 움직이는 영적 존재들이고요. 막 뭐 어떤 때는 주문이 읽지 않으면 문도 안 열어줘요. 그렇게 되는데 이런 해리포터의 호그와트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강력한 마법으로 수호신 역할도 해줍니다. 이런 영들이.
호그와트 마법 학교는 그야말로 인간과 신명이 뜻을 합해서 노력하는 인신합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상제님 말씀에 천지개벽을 해도 신명 없이는 안 되나니 신명이 들어야 무슨 일이든지 되느니라. 내 세상은 조화의 세계요 신명과 인간이 하나 되는 세계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일은 인신합덕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해리포터에 담겨있는 진리코드 해설 네 번째 시간, 해리포터와 주문의 세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섯 번째로 매직 문화와 현자의 돌, 연금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지 천하지 세자는 유 천하지 생기하고 암 천하지 세자는 유 천하지 사기니라. 천하 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살 기운이 붙어 있고 천하 대세의 어두운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밖에는 없느니라.